자리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를 뭐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노는 얘기를 저는 하려고 합니다. 노는 얘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시니어 블로그 협회에서는 뭔가를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죠? 자꾸 인생 이모작이다. 나의 잘하는 것들을 좀 개발을 하자. 플러스 어떤 때는 요것도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일반적으로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노세요. 이렇게 쉬면은 더 멋진 시니어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주제로 엉뚱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지 마세요. 노세요. 돈 쓰세요. 이런 얘기 위주로 이야기가 좀 풀어져 나갈 예정이거든요. 자, 이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딱 폼 잡고 있는 그 할아버지가 계신데요. 이거는 일본에서 개최되는 3데이 마치라고 하는 걷기 행사가 있어요. 3일 동안 걷는 행사인데, 이 행사가 열릴 때에 전 세계에서 한 10만 명이 와요. 걷는 행사만을 위해서. 이제 그 중에는 한국인도 한 7,000명 정도가 가거든요. 엄청 많이 가는 거죠, 그 정도면. 근데 이 행사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니어다라는 거죠. 이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도 시니어 그룹이고, 그 참여자들도 시니어들이 많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도 시니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밑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요 분이 또 시니어예요. 즉, 이 시니어들이 여기 와서 즐겁게 걷고 있는 동안, 물론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일본이랑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문화가 비슷해서 이 단체복 문화, 그리고 같이 움직이는 문화, 이런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딜 가든지 유니폼 문화 같은 게 있는데, 이 시니어님들이 의외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고령화 사회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일본에서는 어찌 보면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들의 시니어들을 본 게 저한테는 굉장히 처음에는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상했었는데, 그분들 계속 볼 때마다 그래, 저렇게 지내야지, 나도 10년 후에는 저렇게 지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여기에 계신 이분은 이 걷기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안내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도우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자원봉사 개념의 도우미가 물론 있기는 있지만, 뭔가 내가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보탰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따른 리워드라고 해야 되나? 그 보상, 아니면 알바 개념으로 그래, 이것도 했으니 돈도 좀 생기면 좋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의외로 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좋고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경향이 우리나라에서는 있다라는 건데요. 한 가지 예로, 제가 코로나 하기 한 2, 3년쯤 전에 외국으로 여행을 이제 많이 제가 하거든요. 근데 대체로 한국의 그 시니어 분들이랑 해외여행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힐링이 하기 좋은 나라, 장수국가 이런 데로 많이 하는데, 한 번은 진짜 할머니들이랑 여행을 했었어요. 평균 나이가 83세. 83, 진짜 할머니죠, 그 정도면. 근데 한국 할머니? 네. 근데 멀리에서 보면 80 아닌데 라고 느낄 만큼 자세도 꼿꼿하고 메이크업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커요. 기억 것도 잘해. 그래가지고 제가 말 실수를 하거나 어떤 주제를 탁 얘기하면 그거와 연상되는 시조를 즉석에서 막 읊어대는, 즉석에서 만드시는 분도 있고, 어렸을 때 외운 거를 이렇게 가락을 넣어서 또 시조 창하듯이 이제 재밌게 하시는 분도 계셨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 350만 원 정도의 참가비를 내고 이제 어떤 나라를 갔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느낀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다른 거는 다 빼놓고 뭐냐면 슬쩍 물어봤어요. 이 80대에 평균 나이 83세에 참가비 35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물론 손자나 자식들한테 얘기하면 뭐 다녀오시라고 여비로 받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모으셨어요? 그랬더니 알바해서 1년 동안 모았대요. 어떤 알바를요? 그랬더니 아주 쉬운 거래요. 뭐냐면 학교 앞에 가면 이렇게 횡단보도 지킴이, 그 교통안전 지킴인가? 그거를 하셨대요. 연세가 있는데요. 위험하지 않아요. 연세가 있는데. 안 위험해요. 특히 할머니들은 안 위험해요. 왜냐? 허리가 꼬부러져. 아니야. 자세가 다르다고. 일단 테스트를 한대요. 그것도 합격을 하려면. 그래, 일어났다 앉았다 테스트 하면서 이게 휘청거리는지 이게 중심을 잘 잡는지 보이니까 하는데, 일단 합격만 되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나가신대요. 근데 아침에 그러니까 등교할 때 한 번, 12시부터 이제 하교할 시간에 또 한 번 이렇게 가는데, 한 번 가면 1시간 반에서 1시간 정도의 이제 그 도우미 역할을 하시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은 되게 편하대요. 왜냐? 할아버지들이 다 하니까. 자기들은 출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출석만. 네, 출석만 하는데 그게 기다리는 재미가 있대요. 왜냐하면 이제 월수금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죠. 제가 쓰레기 버리는 날이 우리 집 화요일이거든요. 쓰레기 혹시 버리세요? 직접? 남편이 버리죠. 아직 정신 못 차리시는 회장님. 근데 이제 이제 내일이 수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7시 반까지 이 앞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되면 오늘부터 설렌대요. 내일 나갈 준비를 하느라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거울 보고 막 단장을 하고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일찍 나가. 이제 어떤 할머니는 맥심 커피도 타오고, 어떤 할머니는 둥글레 차도 타오고 해서 이제 가서 실은 그 교통 도우미 역할이라기보다는 안전지킴. 할머니들끼리 이거 하고 먹고 마시고 끝나면 집으로 잠깐 와서 쉬었다가 애들 그 하교 시간에 또 맞춰서 또 12시에 가서 또 이거 하고 하는데, 그렇게만 해도 시간이 잘 가고 자기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달에 그렇게 하면 30몇만 원이 나온대요. 1년이면 당연히 350만 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여행자 보험을 들잖아요. 해외여행을 가면. 근데 이 여행 보험을 드는 보험회사들이 나이가 많아서 나이 때문에 80세까지만 받아줘요. 근데 실제로 78세 정도만 돼도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꾸 이게 안 받아줘.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손해 안 보려고. 그래서 다른 여행을 할 때는 제가 여행자 보험 드는 거를 보여드리는데 이 할머니들한테는 거짓말을 했어요. 미안하지만. 아니 그냥 여행자 보험 들었어요 라고만 했지 실제로 보험 증서를 보여드리지는 못했었다 그러죠. 네. 아무튼 이렇게 나이가 점점 고령화 시대로 가고 100세 시대로 감에 따라서 이 바뀌어야 될 제도나 이 관습, 관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80세로 되어 있는 그 상한선을 이제는 제 생각에는 최소한 85세, 90세 정도로 좀 이렇게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고 잘 놀자라는 거니까. 네. 얘기가 잠깐 샜었는데, 자, 이 화면에 보시는 이 할아버지, 그 다음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분들 패션을 보세요. 다 평균 70 몇 세들이에요. 이 할아버지도 이 앞모습은 이게 우리나라는 이거 배지 촌스럽다고 안 붙이잖아요, 사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붙였었죠. 펜던트, 배지 이런 거 붙였는데 이 할아버지 보고
뒤로 돌아 하면 뒤에는 무거워서 저 조끼를 어떻게 입었지 할 만큼 배지가 한 100몇 개는 붙어 있어요. 우와. 그 배지는 다 뭐냐면 걷기 행사 전 세계에 가서 모은 그 배지들이에요. 우와. 근데 이분 모자, 배지, 장갑, 반바지, 한국에서 70대가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면 숭보죠, 숭바. 그죠? 이 할아버지 보세요. 더해요. 그 노란 스타킹까지 신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패셔너블하네. 네, 완전 패셔너블한 거예요. 이분들도 만만치 않죠. 자세히 보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복장의 파괴가 사실 우리나라는 쉽지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그게 자연스럽지만 이 남자들의 세계는 그게 또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 하기 시작 전에 제가 잠깐 미국의 썰렁한 얘기 해드렸는데 그거와 연관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복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영어로 기사를 쓰는 일을 지금까지 한 36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하다가 이제 홍보 대행이라는 거를 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사들이 잘 모르는 정보들을 기자들에게 전달을 해서 뭔가 잘 기사화되게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회사를 홍보 대행사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 제가 기사를 쓰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언론에서도 알아주고 방송, 신문 이런 데 잘 커버가 됐어요. 그리고 사업도 잘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뭐 넘버원이다, 최고다, 최대다 이런 말을 하는데 6개월 후에 1년 후에 가서 다시 인터뷰를 해보면 그거를 못하고 있거나 망한 회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거는 뭐냐면 우물안 개구리라 그래야 되나? 이게 국내용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그 제품을 만들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글로벌화 하려고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그게 외국에도 알려져야 되는데 그 일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뷰이라고 하는 이게 기자들의 취재 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단체나 회사 혹은 개인 이거를 A그룹이라고 하고 B그룹은 기자들이라고 하면 A와 B 사이에서 이렇게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러한 또 회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홍보 대행사인데 한국에서는 영어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 하긴 하지만 사실은 영어로 밥 벌어먹고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특히 영어로 기사를 쓴다라는 업종은 대단히 장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어로 말한다, 글 쓴다라고 하면 기자로 하기 안 내버려두고 삼성, LG, 현대에서 다 스카웃을 해요. 자기네들 인재로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어로 말하고 쓰는 기자들이 의외로 한국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에 기자회견을 그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기자도 몇 명이 초청이 됐어요. 그래서 오바마가 이제 브리핑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제 Q&A 시간입니다. 질문하세요. 답변하겠습니다. 했는데 국가별로 몇 군데를 이제 쿼타처럼 해서 할당을 해줬어요. 자 한국 순서가 왔어요. 한국 기자들은 아무도 질문을 못해요. 왜? 부끄러워서 내가 하는 영어가 틀릴까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정도의 수준하고 화이트하우스에서 대통령을 인터뷰한다라는 기자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어떤 이 문화의 차이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자기 표현이 이렇게 좀 서투른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글로벌한 자리에서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잘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러한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스카우트 제이가 저에게도 와서 이제 어떤 안이 왔어요. 저보고 회사를 하나 만들으래. 그러면 자기가 자기네 회사들이 한국 지사가 필요한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럼 그러자. 뭐 어차피 기자의 세계 그리고 홍보의 세계 그리고 한국에서만 저는 노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알리고 외국 거를 한국에 알리는 그러한 기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A그룹, B그룹을 연결해주는 C그룹의 역할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수락을 했어요. 수락을 했는데 이제 몇 개월 후에 준비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회사가 샌프란시스코였어요. 그래서 초청을 했어요. 자기네들 회사로 와서 이제 그 우리나라 지사를 설립하는 거에 따른 협의를 하자. 그러면서 비행기표, 호텔비 다 대주고 해서 이제 갔어요. 근데 저는 당연하게도 저는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제 아내의 만류에 못 이겨서 양복을 한 벌 샀어요. 왜? 귀한 자리에 가잖아요. 투자를 받으니까 그 옷을 잘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캐주얼하게 간다. 그냥 미국 애들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넥타이에 양복 이런 거 별로 안 하고 티셔츠에 청바지니까 캐주얼하게 가는 게 더 좋다 했는데 제 아내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복을 쫙 하나 사서 빼입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 호텔에서 기다리래요. 가서 이틀을 자고 났더니 거기서 배려를 많이 해줘서 도착하자마자 만나면 피곤하니까 하루는 놀아라. 저는 불안했어요. 그 일정을 짜줬는데 그 현지에 가서도 물론 호텔 비행기 다 어레인지는 해줬지만 놀아라? 지금 내가 놀러 온 게 아닌데 투자 협약을 하러 온 건데 나보고 놀으라네 속으로. 그런데 이제 만나기로 한 날이 됐어요. 그 다다음 날. 그래서 호텔 앞에 서 있으면 자기네들이 와서 저를 픽업을 해간대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9시에 호텔 앞에 서 있으래요. 그럼 와서 데려간다고. 호텔하고 그 회사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내가 사준 처음 입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 딱 하고 엄청 기다렸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약속 안 지킬 리가 없는데 하고 한 4, 5분을 기다렸는데도 안 와요. 저는 그래서 뭔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호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잠시 후에 전화가 왔어요. 왜 저보고 호텔 앞으로 안 나왔냐? 난 나갔다. 자기네들은 못 봤다. 왜 나를 못 봤냐? 서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착의를 얘기를 했어. 걔네들은 또 걔는 죄송합니다. 미국 사람 그 저를 픽업하러 나온 사람은 미국 사람의 시선으로 그냥 미국 사람 동양에서 오긴 했지만 캐주얼한 사람을 찾고 있었고 저는 장의사들 장례식장에 가는 까만 양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 저는 못 봤고 저는 그러면 그 사람 저 못 본 거는 이해해. 저는 왜 그 사람 못 봤을까요? 제 시각으로 본 거예요. 당연히 양복 입고 오거나 차 가지고 온다고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못 봤어요. 다시 나오라 그래서 나갔어요. 그 인상착의를 얘기를 했더니 어머나 그래서 내가 못 봤구나 하는 거예요. 킥보드 있죠. 킥보드 반바지에 킥보드 질질 끌고 타고 와가지고 저를 찾은 거예요. 지금은. 이야. 그거 상상이나 할 수 있나 한국 저기로. 몇 살인데 그 사람이? 아니 거기도 회사니까 30대 중반, 40대 초반 요 정도 됐죠 그래도. 그래서 이 복장이라는 게 참 동서양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 어떤 소설가가 예전에 제가 그 소설가 이름은 모르는데 어떤 표현을 한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가끔씩 이런 강의나 아니면 어떤 톡 시간이 되면 가끔씩 분위기에 따라 이 주제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질문을 드려요. 걸어가다가 10만 원을 혹은 50만 원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 멋진 세계여행하시는 경여사님, 뭐를 먼저 사시겠습니까? 뭘부터 하시겠습니까? 우선 산다기보다는 아니, 뭔가를 산다라고 뭔가를 했을 때, 산다고 했을 네. 때 저는 그 나라의 특산물을 우선 사고 싶어요. 특산품.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산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먹는 거냐, 뭐 물건이냐. 아니요, 음식. 물건. 물건. 남을 수 있는 물건. 뭔가 물건. 네. 그 다음에 이쪽 테이블 뭐 사시겠어요? 뭔가를 꼭 사야만 된다. 패션을 좋아하니까 예쁜 옷. 정답입니다. 왜냐? 한국에서는 의식주잖아요. 예. 그죠? 근데 걔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우리가 새겨들을 테니까. 그 사람들은 식의주예요. Food, clothing and shelter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Food, 식의주. food 음식이에요. clothing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식의 and shelter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큰 돈이 생기면 다 돈 모아가지고 집부터 사잖아요. 주는 똑같네. 식의주나 의식주나 주는. 물론 이제 주에 따른 개념은 우리랑 거기랑은 다르지만 그렇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 사위가 그냥 놀고 먹는 얘기니까 그냥 제 얘기를 포함해서 많이 해도 괜찮으시죠? 어차피 네. 있으니까. 제 사위가 미국 친구예요. 근데 결혼식을 한국에서 했어요. 이제 옷과 관련된 거 아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결혼한다 그러면 당연히 드레스. 뭐 당연히 드레스, 양복 이런 거 맞춰주고 상대편한테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아내도 이제 사위에게 시계, 구두, 넥타이 쫙 이거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5년 동안 살고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잘 알아요. 잘 알아서 우리 문화하고도 이렇게 많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그 한국에서의 직업이 방송의 그 캐스터였어요. 그러니까 해설 같은 걸 하는 그 역할을 했었는데 역시 미국인이다 보니까 캐주얼하게 많이 입어요. 그래도 양복은 몇 개 있겠죠. 결혼식 양복을 안 하겠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는 양복이 3벌이나 있는데 왜 양복을 또 하느냐. 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제 특히 제 아내라기보다 일반적인 그 장모님이죠. 일반적인 장모님 이야기는 아니다. 그래도 결혼식이니까 새 옷을 입고 기분 좋게 기왕이면 멋있는 걸로 맞춰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친구는 절대로 완강하게 그래서 그냥 안 해주는 걸로 했어요. 전 저기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물론 집도 걔네들이 다 알아서 해결은 했지만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아들 결혼식을 하니까.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탁 만나는 순간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꾀죄죄한 차림으로 온 거예요. 양복이라고 입고 왔는데 세상에 우리나라 옛날 70년대 교복 같은 진짜 조금만 더 입으면 덜덜 이거 해진 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낡은 양복에다가 구두도 없어서 그런지 그냥 운동화도 좀 쩌른 운동화 그리고 넥타이도 안 하고 근데 이분이 자기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또 주례를 본대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또 안타까움이 생겼겠어 거기서. 그래서 그러면 사위 옷을 못 해줬으니까 이제 그러면 그 사돈 옷이라도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제의를 했어요. 또 거절을 당했어요. 자기는 충분히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 양복이 있는데 왜 하냐. 우리는 아니라 제 아내는 아니다.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합의를 봤어요. 뭐 해주는 걸 했냐면
넥타이하고 와이셔츠 사주는 거예요. 그것도 제 아내가 거의 싹싹 빌다시피 해서. 웬일이야. 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거기는 축의금 같은 그런 문화가 또 없잖아요. 이제 그 집들이를 한다 그래서 아, 이 친구- 없어요? 미국은? 없어요. 없어요. 진짜? 네. 갔어요. 집들이 한다 그래서 갔는데 이 사위가 저보고 제 이름이 이제 사실 호든이에요. 호든, H-O-R-D-O-N, 호든인데 이제 해외 여행을 요즘 이제 일은 저는 다 접어뒀어요. 돈 버는 일, 신경 쓰는 일 다 내려놓고 놀고 먹는 일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랑 여행 다니는 그룹에 한 2,000명 정도의 그 멤버들이 계세요. 근데 저보고 호대장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좋을 호자를 써서 뭐든지 얘기하시면 제가 좋아요 해드릴게요 해서 호대장인데 이제 영어 이름이 또 호니까 홀든 해서 하니까 이건데 제 사위랑 저는 나름대로 이게 오픈됐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 부르는데 홀든 그러는 거예요. 또 상상이 돼요. 영화에서도 말이 안 되지. 아버지 이름이 제 아버지가 만약에 뭐 문재인이다 그러면 제인? 이게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제가 웬만해서 맞추겠는데 여기에는 응답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딴착했어요 끝까지. 그래서 이것만큼은 최소한 한국적인 뭐, 예, 뭐 경어나 어떤 문화 같은 거 떠나서라도 이거는 최소한 한국의 50대 이상의 시니어들한테 그렇게 부르면은 네가 나중에 혼나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겠다 해서 딱 못 들은 척하고 있다가 이제 딸을 통해서 슬그머니 얘기를 했더니 나는 또 이해를 못해. 왜냐? 자기 시어머니 이름이 푸엠이에요. 하이 푸엠? 그런데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고 다 미국 사람들이 그러는데 왜 아빠는 호든 하는 거 대답을 안 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또 이러는 거야. 경 좋아. 네. 아무튼 이건 이제 뭐 웃거나 말거나 좀 썰렁한 얘기긴 한데요. 그러한 식으로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의식주 개념이 우리는 크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옷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걸 두고 이제 영국의 어떤 스피커가는 미국 사람을 이렇게 폄하는 아니지만 평가하는 어떤 소설 뭐 수필을 쓰면서 미국 사람들은 참 멋대가리가 없다. 한국식으로 하면 맨날 캐주얼 옷만 입고 좀뭐 때에 따라 갖춰서 옷을 못 입는다라고 한 말도 생각이 나는데 어쨌거나 이 딸네 집에 이제 집들이를 한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그 사위가 엄청 자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자랑을 하냐면 자기가 미국에 있는 동생이 선물을 해왔대. 너무 좋대요. 뭔데 그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딱 보여주는데 저기 보세요. 저쪽 보시면 벽시계 있죠. 네. 벽시계가 자그마치 한 35,000원이나 되려나 그러한 어마어마한 벽시계를 선물로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웬일이야. 네, 벽시계 하나 선물 받은 걸로. 한국에서 그런 저기다 그러면 파원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까지 서로의 관념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인데도 이 친구가 식사하는 데도 돈을 아끼잖아요. 식사하는 데는. 그래서 얻어먹으니까 좋긴 하지만 야 속으로 나 같으면 그 돈으로 옷 한 번 사겠다 하는 사건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자기 부모가 미국에서 오셨고 결혼도 했고 이제 장인 장모도 있고 그러니까 식사를 하겠다고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재즈 바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와인 한 병이 한 20명 나는데 세 병을 주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 팀, 우리 팀, 사돈 팀 해가지고 그러면 속으로 이것만 해도 60만 원인데 그럼 다른 것까지 하면 대충 80, 100만 원 나오겠네. 하루는 그런 거야.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하얏트 호텔에 예약을 해놨다고 그러면서 가서 완전히 맞춤식으로 분위기는 좋죠. 맛도 좋고. 근데 저거 애껴가지고 조금만 더 못하면 뭐 하나
냉장고 하나 개비하고 말지 할 정도의 액수를 막 쓰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의식주가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의 식의주 이런 개념인데 어쨌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미국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온 지가 이제 한 6, 7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미국에 갈 때랑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많은 게 변했어요. 예전에는 은퇴 연령도 지금처럼 젊지 않았고 또 연금 개념도 그렇게 지금처럼 풍부하지 않았고 카톡이나 어떤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기 알리기 이런 것도 그렇게 흔치 않았던 시절인데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산을 엄청 좋아하셨어. 근데 와서 보니까 시간 많고 은퇴자 많고 돈도 좀 있고 자랑도 하고 싶고 체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 등산보다는 둘레길 혹은 트레킹 걷기 이런 거를 많이 하시고 뭐 복장도 예전보다는 많이 캐주얼해지고 그리고 뭐 카톡을 통해서 혹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알리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의 저를 포함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의 나이 세대는 같이 베이비 부머의 마지막 그 세대로서 같이 이제 연령차는 좀 있겠지만 같이 우리나라의 그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을 만드는 나이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도 있지 뭐 트레킹도 다니고 싶어 하지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안 아프지 그러면은 좀 힐링할 수 있는 나라 장수국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러한 숨은 곳들 이런 데들로 이제 여행이나 하면서 같이 놀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모든 일을 저는 애들도 다 결혼했으니까 접고서 이제 지금 이 서두에서 아까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좀 걷기, 여행 이런 플랜을 많이 짜서 이제 참가를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요분들의 이분의 패션을 특히 보니까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외국으로 나갈 때에 복장도 좀 그 나라에 맞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패션을 즐겨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조금 이야기가 이렇게 빗나갈 수도 있겠지만 멀리 외국 나가서 다 느끼셨죠. 상대편이 저를 향해서 걸어오면 저 사람 한국 사람이다 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걸음걸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목소리 안 들어도 대충 알잖아요. 근데 소매치기들이 유럽의 소매치기들이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타겟으로 삼잖아요. 왜? 하도 이 소매치기 성공을 하다 보니까 한국인의 특성, 중국인의 특성이 다 나온단 말이죠. 걸음걸이만 봐도 그리고 몰려다니는 이 숫자와 복장만 봐도 한국 사람 그리고 여기에 흔히 말하는 명품백이나 선글라스나 이런 거 딱 걸쳤다 하면 100m에서 와도 저 같아도 알아봐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든 다가간다고요. 해서 치에 간다고요. 근데 그러한 거를 이제 코로나가 이제 약간 끝나간다고 하긴 하지만 저는 아직 100% 확신은 안 하는데 어쨌든 다시 해외로 나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 복장 문화 그리고 이 표정이나 자세 문화도 약간은 좀 글로벌화해서 좀 더 안전하고 멋진 여행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서라도 혹시 뭔가 되면 여행에 관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보세요. 정정희 씨 아니야?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 있어요? 우리 저 멤버들 중에? 하늘색 입은 고급 선생님 봄이 완전히 닮았어. 동생 옷은 컬러가 안 나 닮았어. 진짜 배다른 동생인가? 맞아. 아니 자세는 비슷하게
제가 몇 번 본 거로는 비슷합니다. 자, 여기는 그 조지아라고 하는 60세에도 엄마가 되는 나라. 아, 네? 와. 세계 4대 장수 국가 중에 하나가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만년설의 나라.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약간 그 주변에 끼어 있다고 불안하기도 한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하도 깨끗해서 60대에도 엄마가 나와도 뭐 별로 놀라지 않는데 80의 엄마가 가끔씩 나오면 레알 요즘 젊은 레알 리얼리 80 네. 얼마가 나온다? 그러니까 80에 애를 놓는 거지. 어쩌다가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거는 뉴스가 되는 나라. 아니 그게 니들 만한 나라가 가능한 있어요. 진짜 가능해? 아 그게 가능해? 네. 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지만 되는 나라가 있어요. 올 들어봤네. 아, 네. 못 믿겠어. 불가리아, 뭐 조지아 이런 나라는 장수 국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말도 안 돼. 이 여성 그 생체 리듬이 굉장히 우리하고는 달리 청정하고 건강하다라는 그런 나라가 있거든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자, 이제 아무튼 와. 그 나라에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기타 연주하는 친구들을 보고 이 두 분이 이렇게 포즈를 취하느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얌전히 특히 요 분이 있었는데 이분에는 소리만 났다 하면 막 온갖 상반신에서 이게 완전히 너무 비슷하다. 예, 몸의 부위가 네 부위가 따로따로 이렇게 흔드시는 분인데 지금 좀 얌전히 있었는데 이분은 요가 강사예요. 뉴욕에 사시는 분인데 그리고 이분은 동영상 찍을 때 당시에 한 72세인가 그 정도 됐어요. 지금은 한 75, 6세 되셨을 텐데 이분은 지금도 마라톤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이제 풀 코스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하프 마라톤. 그래서 이분하고 저하고 아이슬란드를 가기로 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 오로라 런이라는 게 있어요. 오로라를 보면서 밤에 한 10km를 뛰고 나면 그 유황 온천이 불 끓는 대로 뿅 해가지고 수영을 하면서 이제 즐기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저랑 다 티켓팅까지 했는데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네. 자, 그래서 요런 이게 이분들이 미국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흥이 난다라고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이판, 괌, 말레이시아 이런 좀 더운 나라들이 있죠. 이런데 코로나 이전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끔씩 가서 보면 저도 깜짝 놀랄 만큼 너무 이렇게 특히 남자들의 눈을 시선을 확 끄는 그 20, 30대 젊은 여자아이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여성들이 꽤 많아요. 근데 아니 탤런트가 왜 여기 있지? 영화 뭐 배우가 왜 여기 있지 할 만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일단 노출이 너무 심하면서도 자신감 있고 즐기는 표정들을 의외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놀랐는데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한국에서 얼마나 눈 따가운 시선이 싫었으면 여기 와서 저렇게 노출과 자신감을 표현할까 할 정도로 깜짝 놀라요. 깜짝.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서 뭐 탤런트 혹은 뭐 영화 배우라고 한 거지 저거는 이상한 업소에 나가는 사람들 복장인데 라고 생각될 그게 엄청 심해요. 한국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한국 사람이? 네,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은 막 쳐다보고 이상한 막 손수건은 안 하지만 이상하게 저기 하니까 그게 싫어서 이렇게 하시는 그 분들이 의외로 한국에도 근데 50대, 60대들도 슬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괌에 가기로 한 팀들이 있는데 대구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헬스 트레이너. 헬스 트레이너. 그래서 평균 나이 한 57에서 60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인데 다 여성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헬스 트레이닝가 뭔가 아시겠죠? 그래서 그 헬스장 혹은 요즘 뭐 피트니스 하는데 뭐 요가, 필라테스 이런 데서 그 원장 내지는
잘 나가는 강사 하시는 분들이에요. 카톡 사진을 보여드릴 기회가 된다면 제가 어우 정도로 그냥 보여주세요. 이따가 왜냐하면 이분들이 마라톤도 해요. 50대 말인데 마라톤도 하고 육체미 그 있죠 보디 바디빌딩 이것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뒷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찍었는데 저는 징그러워서 못 보겠는데 자기네들은 막 멋있다고 그 경상도니까 되니까 또 그런 거예요. 니는 그 부분이 와 그런노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괌에 그 마라톤 대회 가기를 꿈꾸면서 기다렸거든요. 왜? 한국에서는 비키니로 못 뛰니까. 자기네들은 그 몸매를 그러니까 건강도 자신이 있지만 몸매도 자랑이 아니라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자랑은 아니겠죠. 서로 알아주기. 같이 간 멤버들끼리 서로 건강과 몸매를 알아주면서 즐기기를 하고 싶은데 한국의 마라톤 대회에서는 생각해보세요. 50대 말 아줌마들이 과욕딱 벗고 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테고 뭐 별의별 그게 있겠지만 괌, 사이판 이런 데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키니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남자도 보통 안 벗은 사람이 이상한 남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 막 몸매를 만들고 하시던 분들이 지금 못 가고 있어서 되게 안타까워요. 자, 이 장면은요. 바로 지난주 토요일 장면입니다. 따끈따끈. 네. 네, 울릉도 가는 팀이랑 가기 전에 강릉의 그 안복 커피 해변에서 1박을 하고 편안하게 저희는 좀 쉬었다 가는 그런 일정들을 하는데 자 불장난하면 오줌 싼다 그러는데 이분들은 부부팀으로만 갔어요. 부부팀으로만 갔는데 제일 나이 적으신 분들이 그 아내 나이 기준으로 62세 그리고 남자 기준으로 제일 많으신 분이 68세인가 9세 물론 여행의 기분으로 인해서 들뜨니까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애들만 노냐? 우리도 이렇게 놀 수 있다 라는 그런 기분으로 재밌게 노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랑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국내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는 못 모였지만 국내에서 힐링 여행지 가서 같이 놀 때에도 제가 갑자기 신나는 음악을 확 틀어버려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한 20-30초 찍으면서 얘기를 해요. 갑자기 이 음악에 맞춰서 춤 안 추시는 분만 나중에 손해예요. 남들 다 춤추는데 길거리랑 혼자 뻣뻣하게 있어 혼자만 바보같이 보이니까 빨리 흔드세요. 그러면 이렇게 숨겨져 있던 끼가 와서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재밌게 노시는 분들이 많이 한국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가져온 또 새로운 이 변화들 중에 하나는 자기 표현을 못하던 그 답답함을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든지 이제는 나이나 뭐 직책 같은 거에 구애받지 않고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슬슬 다가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페이지로 가는데요. 자, 이분들은 그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시는 시니어들입니다. 네, 롯데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과감하게 제가 2시간 채워 아니요, 1시간 20분. 네, 네, 딱 맞출게요. 그러면 과감하게 시간을 내서 탈출을 하셨어요. 저랑 그 여행하시는 분들은 공교롭게 일단 나이 성별을 보면 98% 정도는 여성분, 연령대는 50대 말에서 70
40대 초가 은근히 많아요. 즉 50대 후반의 남자들은 이 결정권이 없잖아요. 집에서 그냥 얘만 하고 모든 결정은 아내가 하는 그런 경향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뭐 아무튼 뭐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많이 생기시는 여성분들의 또 아줌마 정신까지 더해져서 팍팍 질르는 게 있어서 그런지 자 아무튼 이분들도 상당히 잘 즐기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와 좋죠. 오, 이야 뽀송뽀송해지잖아, 그죠? 맨발이네. 예. 신신물이 자 이분들은 지난달에 대청도회를 갔어요. 백령도 가기 전에 대청도로 이제 들르는데 대청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모래 언덕이 있습니다. 이게 모래 언덕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래 언덕에서 이렇게 맨발로 걸으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노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지금 비디오로 동영상으로는 못 보여드리지만 이분들도 역시 여차에서 신나는 음악을 딱 틀면 기다렸다는 듯이 막 흔들어대는 그러한 젊음이 있습니다. 역시 나이대는 60대 한 중반 후반 요때쯤이거든요. 와. 자 이거는요 유튜브에서 최근에 코로나 시대 때 한국에 이렇게 히트친 게 있죠. 유튜브로 인해서 그게 뭐 범 내려온다 하는 그거 그게 작년에 1탄이었었고 올해가 2탄이 저 서해안 갯벌에서 경운기 타고 보셨거나 얘기 들으셨죠? 아무튼 그게 올해는 우리나라 히트작이에요. 한 2달, 석 달쯤 전에 나왔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전인 작년에 어떤 섬에를 가서 이거 타면서 짓궂게 놀던 할매들입니다. 보세요. 다 머리가 허연 할매들인데 이거 좀 점잖은 동영상인데 더 액티브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니어 여행 그다음에 시니어 여유 이러한 생활을 얘기할 때 항상 저는 체면 같은 거는 일단 접어놓고 일단 나를 즐겨야지 후회도 없고 발산도 되고 그게 또 다른 활력소가 돼서 이 생활에 더 기쁨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나이 같은 것보다는 그냥 현장의 느낌에 충실하게 노는 편이거든요. 네. 자, 아무튼 이분들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었고요. 자, 이분은 그건 좀 심하신 겁니다. 그래도 오늘 기분 좋으시다네. 이분은 지금 75세인가 6세 되신 분이에요. 근데 여행을 그만 됐어요. 끝났어. 찍었어요. 여행을 엄청 많이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그래 통과 안 돼. 자, 이 장소는 작년에 개봉됐던 자산어부라는 정약용 흑백 영화 촬영지가 있어요. 전남의 신안군에서 도초도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도초도. 그래서 이제 저는 여행을 할 때 요즘 전국 어디를 가나 식당에 가면 다 맛집에 소개됐다라고 액자해놨고 전국에 어디를 가나 여기는 뭐 촬영지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가능한 한 그러한 특정 장소, 사람들이 별로 안 모이는 곳, 잘 안 알려진 곳, 그리고 뭔가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곳, 그러면서 아주 잘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는 편인데
이 도초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흑백 영화인 그 자사노부를 촬영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행을 같이 가는 멤버가 딱 결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영화를 다 보시게 해요. 어떤 식으로든. 왜? 가서 사진만 찍으라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가서 영화 이야기도 하고 나도 한번 그 역할도 한번 해보고 하는 그런 뭔가 공감대 형성되는 콘텐츠가 있어야지 그냥 가서 사진만 찍고 오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인데 이분의 표정을 잘 보세요. 70대 중반에 이 표정을 짓는다라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 됐어요. 끝났어. 네, 그래서 이분의 그 지금 로망은 마지막 해외여행을 아이슬란드로 가는 거예요. 뭐 아프리카, 중동, 유럽 뭐 어디든지 다 가봤는데 마지막으로 안 가본 데가 그 오로라가 나오는 아이슬란드.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계시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러한 직업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는 직종을 이름을 이렇게 직종인데 명칭을 여행 테라피스트라고 쓰면서 제 나름대로는 맞춤식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이러한 여행도 있어요. 내 생의 마지막 여행.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한 5년 전쯤에는 일본에서 유행한 게 전 세계 한 바퀴, 그러니까 세계 일주. 옛날에 왜 그 열기구 타고 그 30일간의 세계 일주 그거 영화에 옛날에 있었듯이 그 5년 전쯤에 그 일본에서 유행하면은 그 전 세계 한 바퀴 돌기인데 1년 만에 다 도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여행사가 있는데 비용은 10억. 그러니까 돈 갖고 있으면 뭐해? 어차피 죽을 건데 라는 것 때문에 이제는 날 위해서 쓴다라는 그게 시니어들 사이에 유행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못하겠지만 그래서 그걸 내면 이제 여행사에서 프로그램 짠 대로 쫙 도는 거예요. 아무튼 그 지구본 따라서 이렇게 코스별로 쫙 한 바퀴를 돌아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무튼 방금 전에 보신 이분은 나 웬만큼 다 가봤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슬란드가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역시 건강 관리를 아주 잘 하고 저거는 지금 뭐예요? 이거요? 네. 이거는 그 홍어나 이런 생선을 말리는 그 기구 옛날에 그 촬영 소품이에요. 그 원래 그 자사노보라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영화사가 제작비를 20억인가 30억인가를 책정을 했대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장비를 옮기고 세팅을 섬에서 하기에는 너무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아예 컨셉을 그 감독이 흑백 영화 컨셉을 확 잡아버리고 소품도 적게 쓰고 그러면서 경치 아주 좋은 언덕 섬의 언덕에다가 그 세트장을 만들었죠. 초가집을 만들고 그 뒷간도 만들고 이제 그 자사노브에 나오는 그 스토리처럼 바다에서 잡은 그 해산물들을 말리는 그 도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가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많이 가는 곳 핫플레이스라고 하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뻥 뚫린 바다를 보면서 언덕 위에 초가집 하나가 달랑 있는데 그 초가집에 텐마루가 있어요. 그래서 초가집이 이렇게 생겼으면 양 옆에는 문이 있고 요 가운데는 뻥 뚫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마루만 있어요. 문 앞뒤 문이 없고 그래서 그 앞에서 사진을 탁 찍으면 초가집과 이 뻥 뚫린 공허한 그 공간 그리고 거기로 보이는 바다 이게 아주 엄청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거기에 가서 멍 때리기 해도 참으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도초도가 또 수국 축제도 6월달에 보통 합니다. 그 바둑
왕 그 이세돌 고향이기도 한데 예, 그 바로 옆에 있는 비금도가 그래서 뭐 수국 축제장이기도 한데 제가 2월달에 거기 갑니다. 가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 요것도 한번 보세요. 모래가 모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돌아와서 결심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시니어랑 같이 국내외 힐링 타임을 많이 갖자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웰빙 누리 탐사대. 설명 안 드려도 감 잡히시죠? 웰빙 누리 탐사대. 그래서 저랑 이제 교분이 있어서 몇 번 여행을 하신 분들은 이제 해외 가면 이벤트를 합니다. 즉 안전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안전하다라는 거는 그 치안, 그 다음에 교통, 그리고 뭐 어떤 소매치기 등으로부터의 자유 등등. 그리고 영어를 잘 못해도 큰 문제가 없을 비영어권에서 이벤트를 해요. 반나절 정도. 무조건 자유시간 그 동네에서 그리고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자유 식사 대신 식사비는 드리고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같이 영어가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별에 해가지고 돈으로 보여주면 생쇼를 하고 재밌게 놀고 와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모여서 누가 재밌게 놀았는지 얘기를 해서 제일 박수 많이 받으신 분에게 선물 드리고 또 어떤 나라에 가면 드레스 코드를 항상 정해가지고 어떤 날은 무조건 이쁜 그 배경에서는 무조건 흰 옷을 입는 날, 뭐 이 리스라 그러죠. 화관 이거를 제가 준비해가지고 와서 다 이렇게 드리는 날 이렇게 이벤트들을 하는데 이 웰빙 누리 탐사대 팀의 세 번째 퀸으로 뽑힌 분이 지난 겨울에 요 까만 옷 입으신 분인데 이거를 제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식당 주인한테 얘기를 해요. 힌트를 줘요. 우리 일행 중에 가장 음식을 맛있게 먹고 가장 잘 웃는 분을 찍어줘라. 그러면 우리가 식사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번 여행의 퀸을 뽑을 때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래야지 공정하지. 제가 제 맘대로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뽑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화관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이벤트를 하면 또 되게 은근히 재미있어요. 외국에 가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발산 못해서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노출이 심한 20, 30대 젊은 여성들 이야기도 했다시피 뭐 이 나이에 뭐가 창피해 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못하는 메이크업, 한국에서는 못 입는 복장 있으시잖아요. 아무리 용기를 내도 한국에서는 아 이건 좀 남사스럽다 하는 거.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가 이색 복장 걷기 대회도 해요. 네, 거기는 참가비를 내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어린이 대공원에서 5월 15일 날 10시에 모여서 한다라고 하면 참가비 다 냈어도 이제 접수처 올 때 평범하게 이렇게 오시면 탈락. 대신에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공간을 드려요. 거기에서라도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메이크업을 하게. 그 대신 평범한 걸로 하면 입장은 되지만 이렇게 시상대에 오를 가능성은 없죠. 저는 이 복장으로 가서 그렇거든요. 아이, 안 되죠. 얼굴은 피에로. 아 싫어.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이렇게 키메라 예전에 기억나시죠? 네. 오페라 할 때 얼굴은 키메라, 그다음에 그 뭐 드레스는 뭐 백설공주, 그다음에 신발은 뭐 무슨 뭐 수제 하이힐, 멀리서 보더라도 힐 높이가 막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색 복장으로 시민의 숲역 가면 가끔 그런 거 하는데 화장실에 젊은 애들이 막 이렇게 분장하느라고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게. 그래요? 시민의 숲에서 그런 걸 해요? 그럼 가끔 아, 해요. 그럼 시민이네. 이렇게 하는 전국에 거. 그래서 그걸 하면 뭐 되게 아무튼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저 원시인 복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염 막 하고 저 도깨비방망이 들고 남자인데 밑에는 그냥 이렇게 나무 치마. 그거 하나만 입고 막 오는 사람이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좀 발산을 하면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우리 협회에서도 그런 거 한번 하시면 그 멤버스 온리에서 거기 구경꾼도 그 대신 우리만 있고 참가자도 우리만 있고 이런 걸로 하면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고요. 이건요. 아까 설명드린 그 60대 엄마가 된다라는 조지아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보통 조지아라고 하면 조지아 하고 미국에 있는 조지아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대부분. 예. 근데 country of Georgia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조지아인 그런 곳인데 그 한국에서 조지아라는 이름은 상당히 친숙해요. 왜냐하면 그 캔커피 중에 제일 브랜드 많은 게 조지아 커피예요.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시면 언제 기회가 되시면 캔커피 진열랜드 쫙 보세요.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조지아 커피를 만드는 회사가 코카콜라 회사예요. 코카콜라 회사 본사가 조지아 주에 있어요. 그래서 조지아 커피가 되게 한국에서는 조지아 주요? 네. 미국이? 그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네. 한국 분들 많이 사는 조지아 주. 그런데 아무튼 이 조지아는 와인으로 되게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와인이 발견된 나라. 네. 그래서 노아의 홍수라는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 스토리의 배경이 된 나라이기도 한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그러니까 와인을 만들 수 있는 포도주의 종류가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320 몇 가지가 돼요. 근데 이 나라는 500 몇 가지예요. 종류만 해도. 그리고 이 여행 다녀서 아시겠지만 그 유럽이나 서양 사람들은 감을 안 먹거든요. 있어도. 왜요? 그 문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안 먹어요. 있어도 안 따고 네, 파는데도 거의 없고. 그리고 영어 단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걸 영어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단어를 몰라. 맞아. 스위먼 얘기해도 몰라요. 그 얘기해도. 근데 스위스에서 제가 딱 한 번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단감을 파는 거로 봤어요. 딱 한 번. 그것도 그 특별한 산동네에서만. 그런데 이 조지아는 발효 문화가 발달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와인을 만들 때 포도를 따서 어디에 저장하냐 하면 항아리에 저장을 해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항아리에서 일주일 동안 저장을 하고 8일째는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땅 속에 있는 김장독, 큰 김장독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2차 발효를 해요. 그렇게 해서 와인을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깊고 무거운 맛이 나요. 와인이. 근데 아무튼 이거는 프랑스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조지아라는 나라에 이제 제가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많이 갔었는데 지금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장면은 그 저희 시니어 웰빙 누리 탐사대 팀들이 갔는데 이렇게 재미있게 먹고 있는데 어디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막 노래를 부르고. 여기가 와이너리거든요. 와인,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있고 그 발효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수확철에 가면 직접 우리가 이렇게 으깨는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와이너리를 가지고 있는 그 리조트 숙소였는데 거기서 와인을 마시면서 재밌게 얘기하는데 우리보다 더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보다 더 시끄러운 사람이 뭘까 하고 봤더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양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떠들면 좋은데 뭔가 익숙한 가락이 들려요. 자꾸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는데 자꾸 들려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들어보세요. 자, 여기는 싱크만 와인 부족하는 곳입니다. 우리 사람들과 함께 보여주는 이겨 경연대회.
이게 로렐라이 언덕이라든가 우리가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가곡들 있잖아요. 지금 예, 로렐라이 언덕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로렐라이 언덕을 비롯해서 예전에 배웠던 그런 가곡들 데니보이라든가. 아니 데니보이는 팝송이니까 그렇고 아무튼 그런 눈에 익숙한 것들 예를 들어서 한국말은 뭐죠? 오로라라라라라라라 하는 그 핀란디아라는 그 가곡인데 아무튼 그런 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먹고 놀다가 자꾸 뒤를 돌아다 봤더니 독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들 민요를 부르는데 그게 자꾸 우리 귀에 들어왔던 이유가 중학교 때 우리가 늘 공부하고 막 불렀던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다. 한국 사람이 또 그 꼴을 봐요. 우리도 불러줘야지. 그러나 우리 노래 부르면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제 이분들이 또 마침 그 선생님들이었었어요. 그 퇴임한 선생님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 잘을 하지는 못해도 기억은 있어서 계속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노래를 하면 또 독일 사람들이 또 자기 노래로 막 응수를 하고 그러면 우리 또 막 야야야 찾아봐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노래 이렇게 시작해 알지 하면 또 우리가 막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이제 재미삼아 결승 한번 붙읍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나와서 이렇게 막 재미있게 놀았던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이거는 일단 한번 보세요. 네, 시니어 블로그 옆에 회원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달란트,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한국말로? 재능? 예,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뭐 음악에서부터 뭐 그림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지금 이 장면은 우리가 놀러 갔을 때 어떤 한 분이 차에 대해서 저희가 깊어요. 그래서 차 마시는 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2-3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분은 차 한 그 재료를 가져온다라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또 그래 그럼 나는 소품 담당 이래가지고 뭔가 하나의 이벤트를 위해서 서로 준비해 오는 그러한 또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웰빙 누리 탐사대 이거 할 때는 외국에 갈 때도 저희는 항상 돈은 내가 돈 내고 이것까지 해라고 하시는 분은 일단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아웃. 그래서 역할을 드려요 항상. 근데 부담 가는 역할이 아니에요. 여행 다니다 보면 깜빡깜빡 하잖아요. 자리 옮기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리 옮길 때마다 여러분 휴대폰 챙기셨는지 확인하세요. 이거 담당. 어떤 분은 차 탈 때마다 발조심 소리 지르는 담당. 네, 어떤 분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사진 찍는 담당. 어떤 분은 이렇게 항상 물 차에다 충분히 놓으니까 물 없는지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물 없으신 분 있으면 이렇게 나눠드리는 담당 이렇게 소소한 역할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는 이 즐거움이 상당히 좋다라고 느끼면서 놀긴 놀더라도 좀 이렇게 탤런트, 그 재능을 서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요.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탤런트가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나만 근데 다른 사람은 인정을 못해. 착각은 네, 그럼 자기는 신나는데 상대방은 안 신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알아. 한 명이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알아. 근데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아꾼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발견해서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저도 젊은 시니어, 저는 아직 시니어로 아니라고 자꾸 우기는 편인데요. 그래도 뭔가 함께 하면서도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한 10몇 년쯤 전에 그 네팔에서 그 지진이 일어나서 되게 이렇게 힘들었던 데가 있었었죠. 네, 그런 때 지금도 우크라이나 이거 나자마자 그 일반 뉴스에는 잘 안 났는데 그 기독교 그 교회의 그 감리교라고 하는 그 이렇게 분파 아무튼 그 있어요. 그 감리교단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매 시간 2시 22분 그 전쟁 난 게 2월 22일이라고 그러고요. 매일 2시 22분에 최소한 2분 22초라도 기도를 합시다라는 거를 이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캠페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네팔 지진이 일어났었을 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이카나 아니면 뭐 의료진들 봉사단들이 많이 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저한테 제 레이더에 딱 들어온 건 뭐냐면 영국의 어떤 회사가 이벤트를 했어요. 뭘 했냐면 일주일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네팔 그 지진 난 현지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복구 작업을. 그래서 재주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니징하는 팀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돈을 내고 자비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200만 원 내는 사람, 250만 원 내는 사람, 300만 원 내는 사람, 500만 원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돈으로 가서 참가비가 그거예요.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내 돈 내고, 야, 내 돈 내고 왜 고생해?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낮에는 열심히 같이 일을 해요. 그 매니징 하는 회사가 이렇게 분배해준 대로. 그래서 페인트 칠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페인트 칠 담당, 아무것도 재주가 없으면 삽질, 아니면 뭐 못질,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하기 싫다라고 하면 그냥 물만 떠다가 주는 거, 뭐가 됐든지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낮에는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엄청 힘들게 몸살을 날 만큼 하지는 않고요. 한 9시 반 정도부터 일하다가 한 2시간 정도 하다가 점심시간, 그리고 좀 쉬었다가 또 오후에 한 3시간, 그래서 한 5시간 정도를 일을 해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오후가 되면은 200만 원짜리 참가비 내신 분들이 자는 숙소는 예를 들어서 큰 텐트에서 20명 자고, 300만 원 참가비 내신 분들은 텐트에서 조금 좋은 침대에서 자고, 뭐 300만 원 내신 분들은 그래도 2, 3인용 텐트에서 안락하게 매트리스도 좋은 걸로 자고, 이렇게 차별화해서 하는데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또 그 네팔 현지에다가 기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이렇게 일하고 밤에는 또 파티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걷기 대회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건강도 챙기고 기부도 하고 재미있게 지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끼리 놀고 먹는 것도 좋지만 우리를 혹시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있다면 그런 데 가서 나의 달란트를 함께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놀고 먹긴 하되 그래도 다 같이 더 좋을 수 있는 방향들이 있다면 그런 거를 모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1시간 15분을 때웠습니다. 감사합니다.